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꾸준부 2기 기업용 아이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들 어떻게 식사나 좀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식사 좀 하셨어요? 식사하셨으면 저희가 잘하는 거 있죠? 식사했다, 숫자 1, 식사 안 했다, 숫자 2. 한번 올려보고 시작할까요, 대표님들? 채팅창에다가. 아, 왜 길랑 대표님 식사도 안 하시고 식사하고 오셔야죠. 길랑 대표님, 어떻게 영업 좀 몇 개 시도해 보셨어요? 아, 구상주. 이게 영업이라는 게요.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머리로 백날 첫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업은 발로 뛰어야 됩니다. 발로 뛰고 현장에 가서 부딪히고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 저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맨날 머릿속으로만 구상하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면 죽도 벗도 안 됩니다. 절대 영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게 영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시간 반 정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거고요. 기업에 들어가는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기업이란 뭐 제조업체도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의 백인 기업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대표님 만나셔서 취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님들 그 단톡방에 아까 올려놓은 거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노무 DB를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노무 DB 가지고 우리 총판 대표님께서 12개 DB를 받아서 3개 전화를 하셨고 3개 다 미팅이 잡히셨고 미팅하신 것 중에서 2개 미팅째를 한번 제가 더 가드린 거거든요. 근데 가서 거기가 기업 직원들이 한 50명 돼요. 한 50명 되는데 그 B2B MOU 관심 있다고 하셔갖고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B2B MOU 여러분들 좀 신경 쓰시면 정말 꾸준한 수익이 올 수 있는 게 B2B MOU입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 B2B 제안서 이번에 교육 오셨을 때 꼭 달라고도 하셔서 이 제안서 갖고 영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템들을 제가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 테니 여러분들 잘 듣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순간순간 채팅창에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채팅창 보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다 질문해 주시고요. 그 스태프는 채팅창에 댓글 올라오면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놓칠 수 있으니까. 네. 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B2B MOU입니다. 자, 이 B2B란 기업 대 기업의 계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하고 저희가 MOU 제안을 맺고 그 기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일은 영업을 통해서 구입해라라는 얘기죠. 자, 기업은 어찌됐든 간에 써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쉬운 얘기로 소비재에서부터 뭐 그 나라에서 지원받는 것까지 너무나도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 기업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일단 좀 돈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세요. 기업 대표님한테는 우리가 다 한 다음에 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튼 기업을 하면서 꼭 써야 되는 것들 쉬운 얘기로 기업 컨설팅 하셔야 되죠. 지금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정책자금, 4대 보험 환급, 노무지원금, 그 다음에 경정청구, 그 다음에 뭐 인자부터 소비재예요. 소비재. 뭐 인터넷, 사무기기, 그다음에 핸드폰, 자동차, 여행, 3단화원, 대리운전까지 쉬운 얘기로 쇼핑몰까지 기업에서는 법정 의무 교육까지 기업에서는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무조건 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안 쓰고 지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기존의 대표님들은 이 B2B MOU를 통해서 이걸 하기 전에는 누군가 영업사원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자기 노무사한테 하든 세무사한테 하든 여튼 누군가를 통해서 이거를 이용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내일은 영어방을 통해서 자, 우리 내일은 영어방 1강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내일은 영어방이 비싸면 안 하셔도 된다. 수수료가 적으면 안 하셔도 된다 했죠. 그럼 이 기업 대표님이 어차피 써야 되는 물건들을 내일은 영어방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기업이 B2B MOU 맺고 싶대요라고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죠. 단 B2B MOU가 뭔지 정도는 우리 기업 대표님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노무지원금 때문에 갔다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냐고. 정말 깜짝 놀라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검토를 좀 더 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숫자 직원들이 크면 저희가 협약식을 이제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저희 본사나 아니면 그 회사에 가서 프랜카드 걸고 협약식을 할 거고요. 기업이 작으면 서로 업무 제안서만 MOU 서류만 주고 받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기업 대표님 직원들이 많으면 저희가 단독으로 낸 톡방을 열어서 그 담당자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편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할 겁니다. 근데 B2B MO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거기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에게 그 대표님 코드로 내일은 영어방 어플리케이션을 깔 수 있도록 문자 한 번은 쏴줘라. 그러면 보통 큰 기업들은 복지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들은 뭐 대기업들은 다 복지몰이라고 있고 이 복지몰도 거의 대부분이 유료로 만들어 주고 있어요. 복지몰 영업 뛰고 다니는 사람 있는 거 아시죠? 그 기존에 있는 복지몰들은 다 유료입니다. 저희가 아까 아침에 가서 만났는데 거기도 저희가 복지몰 개념이라고 했더니 팔쩍 뛰더라고요. 왜 뛰냐면 자기네는 유료로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료로 그냥 쇼핑몰 개념만. 유료로 쇼핑몰 개념만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행부터 뭐 핸드폰, 자동차 이런 수많은 것들이 다 있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너무 좋다고 왜 직원들한테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렴하게 해주고 마진의 60%를 돌려주는데 그 기업 대표님한테는 10%의 마진을 주잖아요. 그럼 그 기업 대표님은 내가 직접 받아도 되고 아니면 법인 통장으로 받아도 되죠. 근데 더 재밌는 건 거의 대부분의 기업 대표님들이 자기 개인 통장으로 받습니다. 법인으로 돈이 들어가면 그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자기 개인 통장으로 수수료를 받더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해당하는 마진의 70%, 회원들에게는 마진의 거의 직원들에게는 마진의 60%, 10%가 그 기업 대표님한테 올라오고요. 그럼 여러분들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냐? 그 기업 대표님이 가져가는 수익의 5%. 그 기업 대표님이 가져가는 수익을 뺏어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 본사에서 5%의 마진을 영업해 주신 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자, 나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의 기업을 영업을 했으면 이 기업이 부도날 때까지 계속 정말 승승장구하기를 더 바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기업이 가져가는 모든 이익의 5%가 여러분한테 매달 들어갑니다. 자, 그럼 기업만 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그 사회 단체들도 가능하시고요. 협회들도 가능하시고요. 여튼간에 사람이 모인 곳은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네 로타리든 그 동네 라이온스든 그 모임으로 저희가 회원들이 쓰고 그 돈 그쪽으로 줘도 된다. 여튼 여러분들 수많은 곳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B2B MOU 저희 회사에서 정말 요즘 팍팍팍팍 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B2B MOU가 일단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표님들 아는 지인들 먼저 찾아가세요. 대표님들 주위에 회사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는 뭐 라이온스 회장, 로타리 회장, 제이씨 회장들 많잖아요. 아니면 미용협회, 뭐 헬스협회, 뭐 요식업협회 이런 협회들 많잖아요. 그런 데들 찾아가서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하고 지금 대표적으로 B2B 대응하신 게 서울시 의사회, 강남구 의사회가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삼육도 돼 있고 미생 프랜차이즈 술집도 돼 있고 저희가 매일매일 뚫고 다니니까 여러분들 좀 신경을 써서 B2B MOU 영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 잘 들리죠?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1번, 안 들리시면 2번. 네, 잘 들립니다. 이성환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B2B 제문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B2B MOU 제안서 이건데요. 이 제안서를 저렇게 이미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플랜카드를, 아니, 책자를 원하시면 제가 책자 조금씩은 보내드릴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그 기업들한테 제안용 이미지를 보내드리면 됩니다. 아, 우리 3단은, 이거 3단 팜플렛 왔니? 왜 이거 3단 팜플렛 안 오니? 전단지? B2B MOU? 그거 확인해줘.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이번 주 교회 오시면
그것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전단지 내용이고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2B MOU 다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겠죠? 모르시는 거 있으면 B2B 넘어갈 거니까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자, 뭐 궁금한 내용 B2B MOU에서 자, 없으신 게 넘어가겠습니다. 사투리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없으신 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컨설팅입니다. 자, 기업 컨설팅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들이 자기 스스로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B2B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죠. 자, 경영 자문을 구한다든지, 즉 iOS 인증을 한다든지, 특허를 만든다든지, 부설 연구소 설립을 한다든지, 여튼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그 아까 다시 말씀드린 정책 자금, 뭐 4대 왕국과 이런 모든 것들을 기업 컨설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B2B MOU 갔을 때 기업 컨설팅은 대표님들 수수료가 워낙 많으니까 기업 컨설팅에 대한 항목은 그 대표님한테 주기 전에 대표님 일단 수수료 다 받고 이 기업 컨설팅 내용 말고 소비재들 뭐 김치 파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행 가는 거 뭐 자동차 이런 소비재들은 MOU로 진행을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 컨설팅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기업에 필요한 서류적인 거 그런 건 저희 쪽에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 기업 대표님이 컨설팅을 받고 싶대요라고 A 대표님의 이름하고 연락처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A 대표님을 만나러 갔어요. A 대표님, 저희 회사에서 대표님 거 기업 컨설팅 한번 해보시죠. 야, 그게 뭐요? 아, 혹시 대표님, 혹시 정책 자금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노무지원금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대보험 환급 받고 싶으세요? 부설연구소 세워보시고 싶으세요? iOS 인증 받고 싶으세요? 대표님 원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으실 거잖아요. 그 모든 것 그냥 대표님이 저희 직원이 전화가 올 테니까 저희 직원하고 상담하셔서 거의 대부분이 돈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정책 자금, 나라에서 나오는 정책 자금 얼마 받아줄 거야? 라고 이런 요청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거 상담하셔서 받아드릴게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 대표님이 받아가시는 거에서 여러분한테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최대 1,000만 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내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최대 1,000만 원의 수수료를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업 컨설팅을 기업들이 왜 받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에서 정말 필요한 건 돈입니다. 돈.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자기 스스로 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받는가 모를 때 정말 그 눈먼 돈들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서류부터 모든 걸 다 갖추어 드리고 있을 테니까 기업 컨설팅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왜 하냐면 상속을 해야 되는데 이 상속비가 쉬운 얘기로 저희 나라 상속세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50%를 최대 50%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3대만 걸치면 25% 내가 100만 원짜리 회사를 갖고 있는데 50만 원 뺏겨. 그 다음에 50만 원, 25만 원 또 뺏겨.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상속세를 가져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컨설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일은 영어방을 통해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대표님이 컨설팅을 받고 싶대요라고 저희한테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뭐 저희 뭐 기업 컨설팅 어떻게 신청할까 써놨는데요.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이 없으면 홈페이지나 그 기업 컨설팅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 컨설팅이 소개입니다. 그 뭐 경영 관리 보면 아까 바로 제가 그 값승계 지원했던 그 세무 아니 상속 그다음에 주식 평가, 주식이동, 명의신탁, 가지급금. 그 법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이죠. 이거는 다 이자도 찍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인 설립에서 전환까지, 경정 청구까지, 그다음에 정책자금, 벤처투자, 고용지원금, R&D 정보과제, 시설 운영자금, 저금리 대화 이런 모든 것들 iOS 인증, 벤처 인증, 메인 비즈 인증, 이노비즈 인증, 특허, 상품권, 연구소 설립, 연구 전담부서 이런 모든 것들을 대표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좋은데 못 하시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그
팜플렛 같은 거 하셔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아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최대 1,000만 원 제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앞전에 보였던 이 수많은 것 중에서 몇 개를 저희하고 진행을 하고 금액이 얼마 나왔냐에 따라서 저희가 드리는 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건 바이 건으로 저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수민 진행 방법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어플이나 홈페이지나 저희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기업 컨설팅을 어떻게 영업을 할 거냐? 일단 오프라인, 즉 뭔 얘기예요? 내 지인한테 카톡 보내세요. 혹시 기업 컨설팅 필요하지 않아? 우리 통해서 이렇게 한번 받아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 사람들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그 3단 팜플렛 전단지 지금 저희가 뽑았거든요. 3단 팜플렛 전단지를 순위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저는 골프 연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 연습장 가서 차에다 이렇게 꽂고 다니세요. 대표님 명함하고 해서 꽂고 다니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경정 청구인데요. 경정 청구는 저보다도 우리 부대표님이 더 잘 알고 계셔서 우리 부대표가 경정 청구 잠깐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 윤형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중간에 부쩍 나왔어요. 나온 이유가, 요즘에 핫하죠? 경정청구에 대해서 같이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경정청구가 뭐일까요? 예,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접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정청구는, 내가 사업장 대표가 5년 동안 낸 세금을 다 확인을 다 하는 거예요. 뭘 확인을 하냐? 내가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혹시 더 과오납돼서 세금을 납부했는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를 했는지를 다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환급을 해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정청구는 왜 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과다 아니면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맨 끝에 보면 회계처리 오류 등으로 있어 내가 세금을 과납된 거를 다시 병정, 다시 확인을 해서 청구,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력청구는 이렇게 진행해요. 세무사들이 다 진행을 하는데 각 회사마다 우리 업장, 우리 가게, 우리 공장, 기장 봐주는 세무사가 있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세무사들이 전부 다 말려요. 이거 하면 큰일 난다라고.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추징금 나올 수도 있고, 다 말립니다. 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자세히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경정 청구는 세무사가 해줘요. 그런데 기장도 세무사가 하고 있고, 어떤 얘기냐면, 내가 기장을 정말 잘 봤으면 경정을 확인했을 때 나올 환급액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장 세무를 봐주는 세무사님들이 절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자기 치부가 드러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정도 세무사가 하고 기장도 세무사가 해요. 그런데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같은 세무사인데 어느 한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는 세무사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기호를 들자면 우리가 종합병원을 가면 내과 의사가 있고 외과 의사가 있어요. 환자를 둘이 딱 바꿔 놓으면 외과 의사가 내과 의사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기장을 정말 잘 봤으니까 나올 환급액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는 기장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세무사인 거고 저희가 제휴되어 있는 업체는 세금 환급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세무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정청구는 조회가 가능한 곳이 있고 조회가 환급이 안 되는 사업장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원이 한 명 이상이 있는 사업장은 됩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3년 이상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1년, 2년만 운영을 한 것도 그냥 환급액을 뽑아주는 데가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는 환급액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왜 저희는 조금밖에 안 나왔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이게 안전한 금액만 뽑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내가 한 명 근로자가 고용 증대로 인해서 내가 경정을 환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직원들이 만약에 1년, 2년 기간을 못 채우고 관뒀을 때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내가 그 환급을 받은 미리 당겨 받은 그 금액을 다시 환수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한 사업장 상대로 했을 때 사후 관리가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환급이 안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간이라든지 비영리, 그리고 요양원 안 돼요. 근데 요양병원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나라에서 지원을 받거나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점 대표, 총판 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환급액은 즉시 환급액 있고 2월 세액이 있습니다. 즉시 환급액은 17%를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2월 세액은 5%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월 세액은 5%라고 되어 있는데 영업하시면 저희 대표님들이 조금 이거는 수수료는 조정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2월 세액을 1%만 받고 싶어 하면 1%로 저희가 조율은 가능하고 간혹 가다 보니까 2월 세액도 저희가 5%인데 조금 더 올려서 저는 청구를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요새를 이제 접수하시고 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접수 프로세스를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접수는 전산으로 저희가들이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상 예상 환급액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 세무사님이 검토를 하고 나서 그 검토 보고서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약 접수하고 이제 세무서에서 일정 기간 동안 대응을 하고 난 다음에 환급을 받으시면 돼요. 이게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최장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게 이거 개인 위가래로 해가지고 개인 사업자인데, 여기다가 사업자 이름하고 주민번호, 이건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이름하고 인적사항을 적어 놓고 나면 인증하기가 나와요. 인증할 때는 저희가 요즘에는 카카오톡 간편 인증으로 많이 하잖아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UR이 들어가면 거기서 고용보험하고 홈택스하고 두 군데가 이제 한 번씩 해고 인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맨 끝에 이런 화면이 떠요. 이게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순차적으로 고용 증대하고 홈택스 거를 싹 자료를 긁어와요. 긁어오고 나면 이런 화면이 떠요. 완료 버튼이 딱 나오는데 검토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용 근로자 이제 뭐 특정 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가족인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인지 이런 그 특수관계를 입력을 하고 이제 그분들이 또 군대를 갔다 왔다. 아니면 이분이 고령자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기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맨 끝에 보면 이 사업장이 또 최초의 사업장이냐 이런 내용들도 한번 적어주시고 또 여기에 국가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대보험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냐, 없냐, 그런 항목도 있어요. 그런 부분 다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고 나면 맨 끝에 예상 환급액이 나와요.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가조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는 컴퓨터도 가능하지만 스마트폰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 인증을 할 때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꼭 PC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공인 인증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PC를 가지고 그 법인 사업장을 방문을 해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 회사에 있는 경리라든지 아니면 대표님 PC를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 URL에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 인증을 해줍니다. 왜냐면 공인인증서를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 PC에 있는 대표님 PC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회를 해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 사업자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면 앞에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인증을 할 때 공인인증서 가지고 홈택스하고 고용산대를 같이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화면이 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개인 사업자와 똑같아요. 절차는.
그래서 똑같이 다 입력을 해주시고 나면 맨 끝에 이 법인에서 환급액이 요 정도 나온다라고 예상 환급액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저희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저희들이 이제 영상을 이제 같이 봤는데, 이제 눈치가 조금 있는 분들은 좀 알아챘을 것 같아요. 이제 맨 끝부분에 뭔가 경정청구 접수 말고 다른 화면이 나왔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경정청구 기존에 영업을 할 때에는 이 업장이 경정청구 금액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영업을 나간 거예요. 아니면 뭐 지인 소개를 받거나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콜드 컨택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콜드 컨택으로 영업을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저희 시스템이 너무나 좋아져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사업장 아니면 우리 동네에 있는 소상공인들 업장 이름만 알면 가기 전에 미리 저희가 이 사업장은 환급액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사업장은 나올 환급액이 거의 없다. 이걸 미리 저희들이 조회할 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뭐 돌방으로 막 영업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영업을 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상호를 다 입력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조회를 미리 가조회를 먼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직접
영업장을 가셔가지고 경정청구 조회하면 환급액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조회 한번 해보시죠. 어차피 조회하는 거 무료입니다라고 해서 영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드민 페이지까지도 저희 대표님들한테 다 공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경정 접수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환급의 그 검토 보고서가 나와요. 검토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그 업장이 저희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어, 그 세무 컨설팅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몇 장이 필요한데 맨 위에다가 계약자에다가 성함하고 대표자 그 사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또 있어요. 그 다음 장 보면 인적사항이랑 사업자 번호까지 다 넣어주시고 서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환급액 양도요구서가 있어요. 양도요구서가 꼭 있어야만이 저희 기장 세무사님이 그걸 다 환급액을 서류를 다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안 써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한번 좀 키워볼게요. 맨 밑에 쪽 먼저 키워볼게요. 그 동그란 칸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빼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사업장이라고 사업장 이름을 적어 주시고 그 위에다가는 똑같이 양도자, 상호명하고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번호, 이렇게 주소 이렇게 상세히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임장까지 상세히 이렇게 적어 주시면 그 경정 접수 이후에 필요한 서류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총 첨부 서류를 제가 말씀드려보면 인감 한 통이 있어야 돼요. 인감 한 통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한 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 신분증 그리고 아까 양도 요구서가 있었죠. 서명한 거 그거하고 환급액을 받을 사업용 계좌 통장 사본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위임장 이렇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환급액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뭐 블로그 해가지고 제가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어놨어요.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블로그로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그 경정중급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업들을 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정한 그 내용들을 같이 저희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전단지라든지 이런 거 다 있으니까 다 충분히 온라인으로 활용하셔도 좋다. 오프라인 영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거예요. 뭐가 있냐면 미리 가조회를 다 해보는 거예요. 가조회를 하고 나서 영업장을 방문을 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직접 콜드 컨택이 아닌 웜 컨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오프라인 영업은 이거는 저는 이제 요걸로 처음에 제가 이제 영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도 경쟁이라는 아이템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다 통틀어가지고, 기업체하고 일반 병원들을 소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제가 이건 한 가지 이제 첫 예시인데, 병원을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병원. 일반 한방병원인데, 거기가 병원이 조금 커요. 입원실이 많아가지고 교통사고 났을 때 입원을 많이 하는 한방병원이에요. 거기를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경정을 이제 막 배우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제가 자신이 없었죠. 왜? 저는 아무것도 잘 몰랐고, 근데 큰 병원을 소개를 제가 받았던 거예요. 그래고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아는 지인이 경쟁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고 그 친구한테 야, 저 병원 소개 나왔는데 너가 한번 가서 한번 이게 해줘. 네가 상담해봐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박 친 게 저 몰랐습니다. 병원이 그렇게 경쟁 금액이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왜 그러냐? 5억 넘게 나왔어요. 그 병원에서. 제가 그날 밤에 땅을 치고 제가 후회하고 내가 잠을 못 잤습니다. 5억에 대해서 17%면 얼마예요? 10%만 해도 그게 5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그 저희는 대표님들 수수료를 17%를 드리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있고 나서 저는 계속 누가 소개가 나오거나 지인들 막 물어봐서 정말 작은 기업이라도 작은 소상공이라도 제가 무조건 딱 달려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한 끝에 한 공장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큰 금액도 아닌 거예요. 제 기억으로 680만 원인가 환급액이 나왔어요. 그게 어찌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그 기업을 관리를 정말 잘 해드렸어요. 환급액 나올 때까지도 제가 정말 잘 챙겨 드리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요.
계속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개가 건 한 2년까지는 이어져요. 소개받은 또 그 업체에서 또 더 소개가 나오고 그래서 이 경장 같은 경우는 정말 매력이 있는 게 한번 돈을 찾아 드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저한테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계속 지인들 소개는 끊임없이 이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네. 이제 소상공인들 이렇게 있고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건 실제 이제 수익 예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봤을 때 요금 같은 경우에는 한 755만 원 정도 이제 환급액 17%이고 2월 세액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2월 세액 5%를 하니까 650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총 755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신 분이 있고 요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커요. 한 2천만 원 정도 넘게 한 번 영업하시고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받아가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해요. 제일 많이 받아가신 분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황인영? 한방병원 황인영? 황인영 대표님도 있지만 이게 한방병원? 제일 수? 큰 거는 예? 수? 네네 그 음. 한방병원이 제일 큰 금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또 이제 같이 알아볼게요. 이제 경정 청구하면 위험하지 않나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나라에서 내가 너네들 경정 청구만 해. 내가 너네들 세무서 다 할 거야. 이렇게 하려고 경정이란 제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도 과오납된 세금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업체는 굳이 안 내도 될 건데, 안 내도 될 건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정책으로 야, 이거를 다시 그 경정이라는 거를 제도를 도입을 해서 다시 돌려주자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그 경정 청구를 했다라고 해서 세무서가 나온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그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경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나간다는 거는 이것은 엄연한 위법이다라고 아예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네. 경정에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정 청구는 세무사 직원들과 세무사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경정 청구 프로그램 영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여러분들 그 세무사가 우리 보통 사업자 등록증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세무사님한테 그 세금 신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들은 내 세무사가 내 세금을 줄여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세무사님들은 여러분의 세금을 절대 줄여줄 생각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세무사가 내라는 대로만 내거든요. 우리 세무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 세무사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세금 신고할 때 뭐 갖고 오라고 그래요? 내 매입하고 매출만 갖고 오라고 하죠. 내 매입하고 매출만 갖고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직원을 몇 명을 늘렸는지 청소년을 썼는지 장애인을 썼는지 아니면 어르신을 썼는지 쉬운 얘기로 뭐 기계들을 많이 늘렸는지 내 생애 최초 사업자인지 이런 걸 물어보거나 따지질 않죠. 요즘 조금 해주는 분들이 1년 동안 3단원 몇 개 보냈어요? 축의금 몇 번 냈어요? 근조 몇 번 냈어요? 이거 다 정리해서 주세요. 뭐 이 정도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우리 그 세무사님들은 여러분들 이 세금을 많이 내는지 조금 내는지가 아니라 세금은 여러분들이 내는 거잖아요. 근데 세무조사가 나오면 누가 머리 아파요? 자기들이 머리 아프죠. 그래서 항상 적당한 선에서 A라는 기업이 똑같은 매출을 나왔는데 A라는 기업이 50억을 냈으면 B라는 기업도 50억을 내야지 막 20억을 낸다. 그럼 유심히 보는 거죠. 여기 이것들 뭐 야로 있어도 세금 이렇게 줄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선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조건 내 세무사가 내 세금을 줄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항상 적당히 많이 내게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세금 신고 기간은 내 세무사가 나한테 뭐를 달라고 하지? 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고, 맞네. 매입하고 매출만 달라고 그러네.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며, 그다음 내가 그 공장에 직원들이 4대 보험 들어가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경정 청구 저희 프로그램 한번 꼭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무하고 사대보험 지원금, 환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고용을 하면, 그리고 사대보험을 내면, 자, 우리 직원들을 쓰면 사대보험금 무조건 내죠. 사대보험이 뭔가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사대보험을 내고 고용지원금도 낸다는 일,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상도 안 해봤을 거예요. 사대보험이란 내가 낸 월급에서 반절은 기업주가 내주고 반절은 내 월급에서 주는데 이걸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받아볼 생각도 안 했겠죠. 그냥 저희 내일은 영어방에다가 저희 사대보험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노무지원금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하고 이름하고 연락처만 주시면 저희가 전부 다 검토하고 저희가 다 치다 봐서 저희가 나오는 금액을 알려드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던지세요. 대표님, 혹시 노무지원금 받아보셨어요? 대표님, 사대보험금 환급이 되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나오면 땡큐고 안 나오면 말고. 어렵나요?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멘트만 치시면 충분하다. 그래서 컨설팅사나 노무사 제안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담당 직원에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저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정책 자금 받아주는 거나 경정 청구 왔을 때 4대 보험이랑 노무지원금은 연계로 그래서 어차피 대표님 만나서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동일하게 아쉬운 소리가 아니라 그 대표님에게 혜택만 주고 그 대표님에게 이익만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당당하게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정 청구 아까 말씀드렸대로 국세나 지방세 뭐 이런 것들이고 지원금은 고용지원금은 5인 이상 사업자 이게 무조건 직원이 5인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 환급, 사대보험 환급 이런 것들도 최소한 5인 이상, 무조건 5인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근로자 채용 시점 이후 3개월마다 다 이게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거 뭐 얼마나 이런 말을 못해 가끔 가다가 지원금 얼마나 몰라요, 대표님.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검토를 해봐야 아니까 그냥 주세요. 나오면 땡큐, 안 나오면 너 세금 신고 잘하고 노무지원금 지원도 잘했네. 끝. 나오면 받아야지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꼭 물어보실 때 이거 얼마나 저희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그런 멘트 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꼭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보험 환급도 3년.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그부터 해가지고 고용산재보험료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딱 3년 것만 찾아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지원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노무지원금이라는 거는 내가 그 근로자를 썼을 때 주는 장려금, 그 다음에 그 고용을 유지했을 때 주는 지원금, 청년을 썼을 때 장려금, 장애인을 썼을 때 장려금, 그 다음에 시간제, 알짜리 장려, 이게 쉬운 얘기로 직원을 자르지 않고 시간 조절해서 더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원 직무교육비 일부, 그 다음에 함께할 사고, 그 다음에 애기 요즘 많죠. 애기, 그 다음 내일 체험,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노무지원금 종류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노무DB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대표님들. 우리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에 노무DB 그 교육만 해도 저희가 대표님한테 2번이나 저희가 해드렸어요. 근데 우리 대표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결과치가 바로바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결과치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무지원금이 신청이 불가능한 유형대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5인 이상이었으니까 1인 사업자 안 되고죠. 비정규직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다음에 기존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중복 불가입니다. 그다음에 허위 서류 제출 이력 있는 사업자, 임금 체불이 있는 사업자, 근로기준법 위반 있는 사업자, 그다음에 직계 가정은 고용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데는 노무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수료 11%까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자금 수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정책자금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마진도 줄이고 저희도 줄이고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정책자금을 줄일 수 있게 지금 저희가 협의는 중이에요. 협의는 중인데 좀 아직 완벽하게 협의는 되지는 않았지만 한 3.5%, 지금 현재 저희 정책자금 11%거든요. 수수료가. 근데 3.5% 또는 한 뭐 3%이 정도가 원가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마진 붙여라. 1%를 붙이든 2%를 붙이든 아니면 0.5%를 붙이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제가 조만간에 결정을 내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조금만 그 정책 자금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무지원금 신청 방법도 저희 회사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검토 보고도 신청하시고요. 그다음 위임장 작성하시고 노무계약서 작성하시면 저희가 전자계약서 다 보내드리니까 이 순서대로 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임장, 대리인 선임 신고서, 대리인 선임 신고서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다라는 거 조금 더 알려주시고 위임장 보시면 밑에 파란색 위임인 게 써 있는 것만 여러분들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 적용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신청 방법도 대리사 신고인 작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시면 저희가 다 평광편의로 칠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만 정확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신청 방법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영상들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회사로 그 신청 방법 영상 보내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신청 영상 달라고 담당자들한테 영상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꼭 영상 달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환급 절차입니다. 저희가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 환급 그 신윤선고 작성이 된 다음에 보통 그 아까 여러분들 그 공단에 접수가 되는 데까지 한 3, 4일 정도 그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검사가 하는데 한 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여러분들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까지는 넉넉 잡고 한 3개월 정도 그 경정청구도 마찬가지지만요. 보통 그 정도 나라에서 3개월 안에 주게끔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게 그 담당자 조사관에 따라서 그 일처리 속도가 조금 다르니까 그런 분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지인들한테 알리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 날도 회사에 나와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많이 뿌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카카오톡으로 내가 뿌리는 것도 내 자유, 그다음에 받는 건 지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남들한테 좋은 정보만 계속 전달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시고요. 자, 이건 예시 저희가 좀 써놓은 건데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지원금을 이미 받았는데요라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검토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Q&A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그 저희가 Q&A 적어 놓으면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Q&A를 거의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Q&A 꼭 잘 보시면 좋습니다. 뭐 정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했어.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 이렇게 검토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Q&A 정확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그 이렇게 설명하는 와중에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입니다. 이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기보다는 법인 정책자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가르쳐 드릴 건데 이 정책자금에 대해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금리 대출, 창업지원금, 고용보조금, 시설투자금, R&D 지원금. 쉬운 얘기로 나라에서 그 기업들이 매출이 나오고 쉬운 얘기로 저희도 이번에 좀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이번에 그 저희 회사도 이번에 제조업 신청하면서 그 공단에다 사무실 하나 오픈을 더 하거든요. 그 사무실 지원금까지도 다 나라에서 내가 어떤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선정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책 자금이라는 거는 받기만 하면 너무 땡큐고 이자도 거의 이 정책 자금 내에서는요. 안 갚아도 되는 돈들이 있고요. 갚아야 되는 돈들이 있고요. 그다음 그 이자가 또 너무나도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막 다 정책 자금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책 자금은 목적성에 맞게끔 나오는 거니까요. 이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자금 얘기가 나왔으면 말인데요. 저희가 곧 그 중대재해법 그거를 피해가는 것도 이번 주에 저희가 계약이 되거든요. 그 중대재해법 그건 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책 자금을 받아서 나라 돈 80%, 자기 부담금 20%를 할 수 있는데 요즘 자기 부담금 내는 기업들은 없죠. 그래서 다 그런 거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 자금 컨설팅을 왜 할까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금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 그분들이 못하는 이유는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서류를 다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A 대표님이 정책 자금 받고 싶대요 라고 이름하고 연락처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요즘 보면 그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스레드에 보시면 정책자금 광고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정책자금 광고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광고를 따라서 이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일단 지인 영업 아니 또는 SNS 영업, 블로그 영업 좀 진실성을 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정책자금 받고 싶어요. 뭐 그런 광고식으로 말고 제가 여러분들 저렴하고 정책자금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받아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라고 이렇게 좀 진실성 있게 글을 좀 올려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이 다르니까 이거는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가사항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불가사항은 국세, 지방세, 체납자들 안 되고요. 그다음 신용보증 떨어진 사람도 안 되고 휴폐업 된 기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보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제가 이렇게 조금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오타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대리점 총판 대표가 2.5%가 아니라 회원이 2.5%고요. 총판 대리점한테는 3% 드립니다. 접수 방법도 저희 어플에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또는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주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가세 꼭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 계약서 작성. 그 경영지도 및 자문계약서를 저희가 꼭 받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꼭 써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 정책자금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실컷 돈을 받아놓고 그 이 자문료를 안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얄짤없이 법적으로 제가 다 받아드립니다. 그 대신 좀 금액의 많이 나오면 조금 조절을 해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업체하고 얘기해서 약간의 조절은 되는데 그 먹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건 좀 안 된다고 꼭 얘기 좀 해주십시오 바랍니다. 네, 온라인 영업 말씀드렸던 난리는 났고요. 오프라인 네, 지인들한테 해드렸다고 그 수익금 예상 수익금 제가 발표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에 대한 Q&A 정책자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부터 시중 대출과 정책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시중 대출은 내 은행 신용 내 담보나 내 은행으로 맡기는 거 다시잖아요. 정책자금은 그 회사의 아이디어만 갖고도 되고 그 회사에 뭐 그 예를 들어 뭐 어플을 개발한다 아니면 기계를 산다 뭐 이런 것들 명목으로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신용이 낮은 사업자 안 됩니다, 대표님들. 신용이 낮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대표로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취임한 대표가 지분이 없어도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장세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장세무도 내가 경정 청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 세금 환급금이 나온다고 하시면 누가 그 기장에다가 맡기겠어요. 그래서 기장세무도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시면 저희가 좋은 대표님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금 6개월 거 저희가 드릴 테니까요. 기장세무 너무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 지인들, 그다음 오프라인, 온라인 그다음 이렇게 영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와스코 사업입니다. 와스코 사업. 그 와스코가 우리 했다? 일기 때 했나? 안 했나? 아니,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어? 네, 이해하시나요? 어? 이야기 나왔어요. 자, 와스코 사업은 뭐냐면 그 환경부 지원 사업인데요. 건물에 변기가 20개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자, 이게 왜 환경부 지원 사업이냐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변기들은 물을 쓰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물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변기를 교체해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여러분들 그 기업이나 건물에 그 수도요금 고지서 있죠? 그 수도요금 고지서를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그 고지서를 분석을 해서 그 건물에 있는 변기를 전부 다 교체를 해드리는데 공짜로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변기를 저희가 새 걸로 바꿔주고 렌탈로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수도요금 100만 원이 나왔는데 렌탈료가 30만 원이 나왔고 변기를 바꿨는데 수도요금이 35만 원이 줄었어. 그러면 당연히 바꾸는 게 낫겠죠. 왜? 렌탈료로 수도요금 줄어든 거에 커버가 되니까. 그리고 렌탈료는 부가세 처리가 되죠. 그리고 5년 있다가는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렌탈료가 35만 원이 나왔는데 수도요금이 20원밖에 안 줄어. 그럼 안 합니다. 왜? 그분이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건물의 고지서만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수도요금 절감, 고정비 절감, 그다음에 환경, 경영, 친환경, ESG 경영 실천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이렇게 막 홍보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렌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렌탈로 된다. 그래서 이 변기 구조 옆에 좀 나와 있죠. 왜 물이 줄어드는지. 그 옛날 변기들은 막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물이 많이 써야 되는데 이거는 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조금 들어간다는 얘기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변기가 물을 제일 많이 먹는다는 내용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변기를 바꾼다. 뭐 변기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은 뭐 사이펀 배출 방식은 제가 방금 말했던 대로 개폐형 트립으로 쭉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서 보통 옛날 변기는 8.5리터가 들어간답니다. 물이. 근데 이거는 3리터로 많이 물이 준. 우리가 변기에 보면 변기 막 물 이만큼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낀다고 거기다가 뭐 PT병도 갖다 놓고 벽돌 2개도 갖다 놓고 막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건 물도 이만해요, 통도. 보시면. 그래서 저희 거 변기로 바꿨을 때 효과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경제적인 효과 이렇게 납니다라고 이것 또한 검토 보고서를 드립니다. 드리면 자 연체감 절약 금액 해가지고 파란색 중간에 보시면 관리비, 수도요금 절약 및 분석 금액에서 저희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 변기로 바꾸시면 이만큼의 절세 아니 그 수도 요금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물이 이만큼 나가는데 이만큼 나간다 뭐 이런 내용 구구절절 써놨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그 대표님들한테 설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변기를 받고 싶은 그 고지서하고 사진만 찍어서 주면 제가 이런 경제적인 효과 검토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토대로 그분이 하신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수수료 마찬가지로 우리 회원들이 하시면 4만 원, 우리 대표님들 직접 하시면 5만 원, 회원들이 하시면 대표님한테 만 원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접수 방법도 어플에서 하시면 되고요. 담당자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하시고 계약하시고 설비 공사 및 운영 계약 완료까지 됩니다. AS도 2년간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영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온라인으로 영업하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 영업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한 수도고에서 현장 방문 저희가 다 해드리니까 수익 예시 변기 33개면 165만 원 뭐 이렇게 드린다라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하 뭐 1층 이렇게 해서 47개 뭐 해당 뭐 6만 원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예시들 저희가 좀 적어 놨습니다. 신청 양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신청자 명과 주소, 변기 개수, 고지서 수도요금 고지서 주시면 되고요. 20대부터 가능하고요. 아파트 안 됩니다. 아파트는 각 가정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태양광 지붕 임대 사업입니다. 자,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박난 사업입니다. 뭐 다른 거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최고로 많은 수수료를 드리고 지붕만 빌려줘라. 놀고 있는 지붕. 자, 여러분들 건물을 짓는 이유가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하죠. 자, 이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건물을 짓는 건데, 자, 지하는 주차장이라고 받아서 주차 요금이라도 받아요. 근데 옥상은 먼지만 쌓이고 특히 여름 장마철에 하수구 막혀버리면 물 난리 나고 또 크릭 가면 밑에 난리 나고 돈만 들어가는 게 지붕 옥상입니다. 축사도 마찬가지고요.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놀고 있는 지붕 옥상들을 저희에게 빌려주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려주시면 저희가 임대료를 1kW당 4만 원을 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얼마를 드리냐? 1kW당 20만 원을 드리니까 이거는 기본 1,000만 원부터 시작하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건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놀고 있는 지붕을 통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설치비 얼마 들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간혹 있어요. 설치비 안 들어가십니다. 설치비 안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꼭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희가 건물 주소만 주세요라고 했더니 구글이나 네이버에 막 보셔가지고 지도 열고 다음 지도 열고 막 건물 주소 막 찍고 다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업무가 마비가 된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에 막 20개, 30개 주잖아요. 안 봐도 뻔해요. 아예 단 한 개도 견적 빼드리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들 건물주인한테 여기
건물 주인한테 그거 해드릴까요? 이거 설치해드릴까요? 꼭 물어보셔서 그분이 오케이 하신 것만 검토 보고서 저희가 빼드리니까요. 검토 보고서 꼭 보고 그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뭐냐? 가계약까지. 대표님, 어르신, 건물주 어르신, 여기 놀고 있는 건물에 저희가 검토 보고서를 써보니 몇 킬로와트의 태양광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이 한전에 또 설치가 된다고 하니 여기다 그 태양광 설치 한번 해보시죠.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임대료만 20년 동안 4kW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계약서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한테 1kW당 20만 원씩 들어갑니다.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저희한테 이상한 거 물어보시는 분 간혹 있어요. 뭔 얘기를 물어보냐? 그 1kW당 4만 원씩 20년을 준다고 하는데 20년 안에 임대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자, 우리가 그럼 일반적인 계약 조건에 따르신다고 보시면 돼요. 내 건물에다가 얘가 태양광을 설치해놨는데 얘가 망했어. 땡큐 하세요. 땡큐. 말해 뭐해. 땡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한테 태양광 전기세가 안 가겠죠. 시설 점유 주장하시고 다 계약서상에 다 써 있는 내용이니까 그 전기세 건물주가 받아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땡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그 건물주가 20년 안에 건물을 팔아버리거나 그런 경우에 좀 더 복잡하지 임대사가 망하는 거는 걱정하지 마셔라. 또한 여러분들 계약서 끝나고 설치 끝나면 여러분들 그냥 잊어먹으셔도 돼요. 성경 안 쓰셔도 돼요. 지들과 지들이 문제예요. 얘네가 부도가 나든 얘가 건물에서 태양광을 빼든 no! 신경 쓰지 마세요. A, B, 업체 대 개인 이렇게 한강 쓰니까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즘 그, 그 건물 위도 되고 토지도 되고 해상도 되는데 이런 거 너무 어렵고 해상은 너무 어렵고요. 그 임대를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요. 그다음 자가 설치도 합니다. 자가 설치. 그건 뭐냐면 자기가 직접 설치하는 거. 자기 땅에다. 임대는 남의 돈 갖고 설치하니까 임대료를 받는 거고 여기는 임대 못해요. 킬로와트가 너무 적어요. 라고 해서 임대가 안 되는 것들은 자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1킬로와트당 뭐 특이사항이 없으면 83만 원에 저희가 견적에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83만 원에다가 93만 원을 받든 103만 원을 받든 뭐 84만 원을 받든 85만 원을 받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견적서를 내드립니다. 그 차액이 여러분들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태양광은 일반 회원 영업 안 돼요. 저희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만 되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칠게요 라고 말하는 것만 일반 회원도 영업이 됩니다. 자, 가격 경쟁력 무조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 회원이 한다면 15만 원, 여러분들은 2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은 저희가 수당을 세 번에 나눠서 드립니다. 계약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서 만 원도 있고 2만 원도 있고 11만 원도 있고 8만 원도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세 번부터 네 번까지 꼭 나눠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거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 광고 태양광 광고 임대 광고 보시면 임대료 24만 원 줘요라고 그 광고 나오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거 저희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1kW당 4만 원 제가 준다고 그랬죠. 1년만 해도 걔네 24만 원도 자 4만 원 줍니다. 근데 그 계약서 쓸 때 무슨 보증증권을 끊어주는 게 있어요. 보증증권을 끊어주시면 저희가 10만 원을 더 드립니다. 1년간. 그 24만 원 준다는 걔들도 보증증권 끊어주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0만 원을 더 드리니까 14만 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20만 원 드리니까 10만 원을 보태세요. 10만 원을 보태셔서 24만 원 주시고 계약을 놓치지 말고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접수 방법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 사업 진행 과정 이게 태양광은 보통 6개월 이상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너무 요즘 태양광 그 신청이 많아가지고 너무 대박난 아이템이라 요즘 검토 기간이나 뭐 사업 확정 기간 뭐 진행 뭐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서 무조건 6개월 이상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영업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지인들 놀고 있는 땅, 놀고 있는 옥상,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구글 펼치시고 위성지도 보셔서 얘가 100평 넘니 없느니 이렇게 다 보셔서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보고서 꼭 드리니까 그 검토 보고서 갖고 건물주를 만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검토 보고서 이렇게 드리니까요. 꼭 이거 보시고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내용들, 뭐 건물 매각이나 강제금융 소유권 이전, 임대료 사람 지급 시기, 임대기간, 뭐 5년치 선지급 받을 수 있고요. 뭐 이런 거 다들 써 있으니까요. 지붕 누수 났을 때까지 저희가 Q&A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Q&A는 여러분 드린 교육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교육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관공서에다가 납품한 화재 마스크거든요. 생명구조 마스크니까요. 여러분들 이 생명구조 마스크 그 이게 뭐라고 하지 이거 보고 조달청가로 드립니다. 조달청가로. 그래서 저희가 관공서에 되게 많이 납품했어요. 관공서에 보면 안전용품 구입비 이게 매년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이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입찰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주위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아니 내가 아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냥 까놓고 로비하세요. 대표님 나 시청에다가 아니면 구청에다가 아니면 병원에다가 생명구조 마스크 좀 납품 좀 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하시면 어차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은 구청 공무원이건 동사무소 공무원이건 도청 공무원이건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걸 갖고 소화기를 사든 뭐를 하든 무조건 써야 되는 돈이니까 눈먼 돈들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하셔가지고 이거 꼭 생명구조 마스크 영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구조 마스크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불이 나면 불에 꼬슬려 죽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연기를 마셔서 죽습니다. 연기를 마셔서 죽는데 저희가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마스크 여기 있거든요. 여기 마스크 있는데 이렇게 마스크에 보면 고체 산소가 있어요. 그것만 딱 뜯으면 됩니다. 뜯고 그냥 일반 마스크처럼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코로 숨 쉬면 안 됩니다. 입으로. 고체 마스크가 습기, 좀 침 같은 게 습기로 이렇게 산소가 발생을 하는데 보통 30분 이상 이 산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방 안전교육이라든가 요즘 건축물 시설에 이런 의무 설치 많이 돼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의 특징들 여기 조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이런 자료 영상 달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다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 걸로 쓰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과식 호흡기구 완전 우주인들을 쓰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지급식 호흡기구 산소 탱크처럼 생겼고 저희 거 얼마나 좋아요? 가격대도 24,200원 얼마나 쌉니까? 그냥 일반 마스크하고 똑같아요. 그것만 띄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구 많은 곳, 화재 많이 나는 곳, 터널 이런 것들, 양로원, 교회 너무 좋잖아요. 병원, 극장 이런 데도 얼마나 좋아요. 영업되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품 실험 영상인데 이 영상이 조금 길어요. 보시다가 좀 지루하면 제가 좀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직접 개발하신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아크릴 박스에다가 번개탄 피운 거예요. 번개탄 피워서 자기가 마스크 쓰고 들어갑니다. 차 안으로. 지금 수출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해외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베트남에서는 엄청나게 사가고 있습니다. 코를 잘 눌러주셔야 돼요. 코를 잘 누르지 않으면 틈 사이로 가스가 들어가니까 코는 무조건 잘 누르셔야 됩니다. 타이머 돌아가죠. 거의 한 30분 계세요. 이 안에. 저기 보시면 일산화탄소 측정기하고 산소가 얼마만큼 있는지 농도 측정기입니다. 코 잘 눌러주셔야 되고요.
유통기한은 저도 잠깐 좀 Q&A 있는가 볼게요, 대표님. 저도 유통기한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걸 알려봐서 알아드릴게요. 이거는 타올입니다. 타올. 마스크 말고 이렇게 코에다 이 막고 지나가는 타올도 있거든요. 나무가. 3년이라네요. 저희 스텝이 확인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조일로부터 3년입니다. 청소기로 빨았는데도 철정 난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자, 이제 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거 산소 넣고 산소가 얼마나 올라가고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스크는 개당 6,500원 정도 여러분한테 수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개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도 이번에 익산시청에다 저희가 납품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리점들이 여기저기 납품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 방법 어플에서 시청해야 되고 저희 직접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인이나 이런 데 하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익산시청 직접 납품하고 설치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병원, 노인복지시설, 뭐 이렇게 정부청사 같은 데들 얼마든지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저희 내일은 영어방은 거의 다 저희가 직접 해보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가격 알려드렸는데 24,000 얼마라고 제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조달청가입니다. 그래서 24,000 얼마인데? 예. 잘 안 보이네요. 작아서 글씨가. Q&A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법인들은 보통 자동차 안 사시잖아요. 렌트하고 리스를 많이 하시죠. 렌트하고 리스를 하시는 이유가 세제 혜택 때문에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 1강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렌트하고 리스 시장이 너무 치열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차값의 2% 또는 3% 마진을 책정해서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 단 한 대도 팔리지 않습니다. 보통 요즘 렌트 리스 시장은 0%에 시작합니다. 마진 0%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페북이나 인스타나 뭐 이렇게 스레드나 광고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올라오는데 그건 다 구라고요. 막상 전화해보면 그 가격대 아닙니다. 그건 다 낚시입니다. 근데 여튼 요즘 거의 모든 자동차는 0% 마진 없이 우리가 마진 없이 견적이 나갔는데 그분이 오케이 하는 순간 여러분도 없고 저도 없고 마진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분이 원하는 차가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약간의 마진을 있는 걸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엔 자동차를 팔으면 얼마만큼 남아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예 지금 모릅니다. 그분이 오케이 때리면 빵원이고요. 그분이 조금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몇 번 변화를 주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은 영업은 가장 중요한 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손님한테 혜택을 소비자한테 이익을 주고 내가 거기서 이익을 버는 거지
우리의 이익이 먼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이익이 먼저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렌트 리스 시장은 렌트하고 리스하고 차이는 번호판이죠, 번호판. 그다음에 보험을 내가 넣냐, 네가 넣냐의 차이고요. 리스는 보험료 다 자기가 넣고 넘버가 허자가 아니죠, 히읗자가 아니죠. 근데 렌트는 보험료도 회사에서 넣고 뭐 허자가 이고 뭐 이런 것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히읗자 타고 다니면 아 뭐 렌트 타고 다니는 이렇게 좀 비웃었는데 요즘 히읗은 법인들만 타고 다니니까 오히려 그게 더 가오라고 하잖아요. 나라에서 그 법인차 비싼 것들 못 타게 하려고 녹색판 만들었더니 그 녹색판이 어느 순간 쉬운 얘기로 가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잘못 나라에서 또 헛발질했죠. 그래서 그 세금 혜택을 보이기 위해서 렌트나 리스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건 뭐 크게 여러분들 몰라도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요. 아직 말씀드리지만 그냥 누가 차단돼요라고 알려만 주시면 저희가 상담하고 저희가 계약하고 저희가 여러분한테 돈을 최대한 이익금을 내서 여러분들 드리겠다. 그 전에 무조건 소비자한테 먼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원한테는 남는 돈의 60%, 대표한테 남는 돈의 70%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어플에서 신청하시면 또는 전화로 주시면 저희가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간혹 가다가 차 옵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 견적배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차 견적보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내가 어떤 차종을 옵션 막 이렇게 선택하셔야 자동차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 차종, 전 브랜드 이 견적 내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광고하는 방법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 들어오는 저희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S1 이번 주에 대리점 계약을 하고요. 그래서 S1을 저희가 하는 이유가 캡스, 그 다음에 KT도 하지만 S1은 저희가 기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캡스가 수수료는 제일 좋기 때문에 S1은 요즘 기업들은 그 정보, 개인정보 청구, 기업 보안, 기업 정보 보안이죠. 뭐 쉬운 얘기로 뭐 도둑놈 들어오는 그런 보안은 당연히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요즘 워낙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 잘못하면 그 기업의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정보 보안, 그래서 기업 영업 가셨을 때 요즘 기업 정보, 컴퓨터 정보 보안을 S1을 통해서 하시면 된다라고 해서 소개시켜 주시면 3개월 거 제가 드릴 거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기업 중대재해, 그래서 요즘은 그 근로자들 근무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AI CCTV를 저희가 설치를 도와드릴 겁니다. AI CCTV인데 나라의 정책자금 80%, 내 자기 자본 20%인데 이 20%도 거의 들어가지 않게끔 해드릴 거고 여러분한테 마진이 30%, 아니, 총 설치비의 30%가 여러분들 마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이게 견적도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기업 대표님들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기업 대표님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기업 대표님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기업 대표님들 돈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되는 데만 됩니다. 막말로 기업 대표님 신용도 안 좋고 뭐 세금 밀렸고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됩니다. 믿지 마세요. 되는 데만, 가능한 데만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 아이템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 가정용 아이템에도 기업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 IPTV, 그다음 여행, 화환, 뭐 채권 주식 이런 것도 다 저희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방역도 마찬가지고요. 에어컨 좀 꺼줄래? 자, 렌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죠. 요즘 저희 회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노무 DB. 그냥 일반 막 DB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기본 12개 된다. 10개 플러스 서비스 2개. 10개에 원래 120만 원인데 혹시 몰라서 2개를 서비스로 더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총 12개를 드리는데 요즘 이거 난리 부르스 났습니다. 저희 대표님들 이거 11명 총 신청하셔가지고 다들 정말 수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 다 검증된 DB 제가 미리 검증 다 해서 인자 판매 시작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기업 영업을 하고 싶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숨 쉬면 바보입니다. 돈이나 아니라 120만 원 투자입니다. 120만 원 투자해서 저희가 DB 드리고 이 120만 원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뽑아낼 수 있는
쉬운 일, 여러분들 상담 못하면 여러분들 교육 공부 못하시면 못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10개를 드렸는데 5개 이상은 무조건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보죠. 아까 말한 대로 12개 드려서 3개 전화했는데 3개 다 만났어요. 3개 다 만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계약을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들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능력이니까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팁이 저희가 다 교육까지도 저희가 시켜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머리로 오시는 분들 절대 돈 못 벌어요. 영업은 여러분들 머리로 오시는 분들 패 쥐기도 돈 못 법니다. 영업은 몸으로 하시는 분이 돈 법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업은 여기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하고 발로 하는 겁니다. 절대 머리로 하시는 분들은 늙어 죽습니다. 절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당일 생산한 DB 드리고요. 저희가 순서 쉬운 일 당일 생산한 거 당일 분배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분배해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저희가 그 뭐지? 1차 컨택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7시, 3시 이렇게 다 뵙겠다고 그다음에 4대 보험 신청하겠다고 뭐 이렇게 다 문자까지 보면 컨택 된 거고요. 1차 전화 완료된 겁니다. 그다음 2차 연락이 문자로 명함 전달 시도한 거고요. 경과 보고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 정보까지 다 확인해서 중요한 거는 그 대표자 핸드폰 번호 드려요. 그냥 그게 뭐 대표 번호 드리는 게 아니라 핸드폰 번호. 그래서 전화 상담 핵심 키워드까지 저희가 그분들한테 다 알려서 무료 제공 다 이런 거 다 해드린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녹음 내용 제가 몇 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예. 3.1기업금융지원단의 안민수 실장입니다. 아, 예, 예, 네네, 예. 그 노무지원이랑 4대보험 환급 관련해서 지난주 잠깐 통화하셨던 거 예, 예,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예, 네네, 예. 잠깐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이건 오늘 콜이 된 내일 것만 경남 쪽 여러분한테 일정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방문 됩니다.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네, 그 노무지원금이나 지금 한 번도 받아보신 적 없다고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네, 내일 방문 잠깐 드려서 신청 도와드릴까 하는데 혹시 오전에 시간이 괜찮을 때가 있을까요? 그게 정확히 뭐 어떤 내용이죠? 제가 정확히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내용은 통틀어서 노무지원금이라고 하는데, 네. 대표님도 제일 끝나면 알려줘. 와닿는 게 이제 고용 지원에 대한 부분이랑 네네네. 4대 보험 환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아, 예.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방문 드려서 이제 내용 네. 안내 드리고 이제 신청까지 도와드릴 거거든요.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방문해서 말씀 나누시죠, 그러면. 네네네. 내일 혹시 오전, 업장은 여기 내외 중앙로 137 여기 맞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시간은 혹시 오전에 언제쯤 괜찮으실까요? 예. 내일 오전 한 11시쯤 괜찮을 것 오전, 같은데. 오전 11시쯤이요? 예, 예, 예. 네, 오전 11시까지 업장으로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3일기업 금융지원단인데요. 예. 예, 엊그저께 노무지원비 신청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네. 예, 예. 오늘 저희가 경주 포항 지역에 계속 신청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예. 대표님, 오늘 그 사업장에 유니온까지만 계시나요? 듣자. 다 듣게 예, 너무 예, 시간이 오래 있습니다. 걸리고. 아, 있어요. 대표님, 업체에 지금 두 곳 신청해드리고 그쪽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예, 예, 대표님 한 3시쯤 괜찮으실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노무 관련해서 한 번도 상담 안 받아보셨다고 해서 예. 궁금하신 거는 가서 대표님하고 상담 아, 나누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3.1기업금융지원단의 담당자 안민수 실장입니다. 어디시라고요? 3.1기업금융지원단이고요. 예. 지난주에 노무지원이랑 4대보험 환급 관련해가지고 아, 통화하셨는데, 네네. 네, 네. 잠깐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네. 네, 저희가 이제 노무지원금이나 4대보험 환급 관련해서 안내를 드렸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받았는지 좀 헷갈려 하신다 해가지고, 네. 네, 저희가 방문 한번 드려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내일이 경남 쪽 일정이라서, 네. 네, 방문 한번 드려서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까지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네, 혹시 내일 오전에 한 네. 10시 이럴 때도 시간이 아, 네, 괜찮으실까요? 괜찮습니다. 네, 그럼 오전 10시까지 네. 위치는 구지로 26 여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800km. 네네. 그럼 내일 10시까지 업장으로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응.
자,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 그 콜 영상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확실한 이 콜이 들어간 DB만 드려요. 그래서 이 DB 여러분들 엄청 싸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DB 정말 17만 원, 20만 원씩도 받고 파는 DB예요. 근데 저희가 들어온 가격 그대로 여러분들 드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이거 노무 DB 도전해 보셔도 됩니다. 이 노무 DB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는 멘트까지 저희가 교육을 다 시켜드렸잖아요. 대표님 만났을 때 이런 멘트 하시고 이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이런 반응하시고 이런 멘트까지도 저희가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노무DB 꼭 신청하셔서 이걸로 큰 돈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무DB 갖고 노무DB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무DB 갖고 가셔서 정책자금 들고 4대 보험 들고 4대 환급 들고 마지막 기업 MOU까지 해서 모든 걸 다 그 기업에 대한 모든 걸 다 털어오시면 그리고 저희 보험하시면서 단체 보험, 그 대표님의 가족 보험, 그 대표님의 자동차 보험까지도 다 갖고 오세요. 그럼 대박 아닌가요? 여러분들? 돈이 아니라 12만 원, 10만 원, 12만 원짜리 DB 가지고 시연이로 보험만 받아도 몇백만 원일 텐데 왜 망설이시죠? 그래서 방법, 상담실 절차 저희가 좀 알려드렸습니다. 현장 서류 수령 확인 다 영업적으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신청 후 안내 프로세스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등록하시면 상담 저희가 하고 모니터 진행해서 연결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들이 내는 4대 보험 중에서 과언합되는 게 있으니까 3년치까지도 저희가 아까 4대 보험 환급 해드린다고 했죠. 이런 것까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대표님들이 노무위원금 말고 또 받을 수 있는 게 또 뭐 있을까 해서 법무나 세무나 정부지원금이나 이게 한꺼번에 다 연계할 수 있다라는 얘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자금 뭐 경영 안정자금 안내 뭐 세금 환급 경영 컨설팅 기장 세무 그냥 B2B MOU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연계가 된다. 연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노무로 시작해서 연계가 된다라는 거고요. 오더지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갑니다. 오더지가 그 대표님들하고 어떻게 그 이야기가 됐는지 이런 오더지가 나갑니다. 오더지 예시, 정책자금 예시 저희가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DB 확보해서 전화 컨택하고 방문 상담하고 신청하시면 수당 발생하고 후속 상담해서 연계 상품하고 누적 수익을 발생. 이게 대박인 거죠. 저희가 DB 드리면 여러분들이 전화 컨택하셔서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그분의 니즈에 맞는 신청을 하시고 여러분한테 수당이 발생하고 나서 그분도 뭔가에 돈이 발생하면 후속으로 연계 상품까지 쭉 훑어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기업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짧게 설명을 그 Q&A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